안녕하세요. 저는 UCI로 교환학생을 6개월 동안 온 4학년 1학기를 다니고 있는 사회학과 박선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UCLA에서 3학년 2학기를 보내고 있는 6개월짜리 교환학생 언어영 김희진입니다. 희진씨, 혹시 연질문 온다 블럭 여름방학편 보셨나요? 네, 그럼요. 기존 연질문이 방학을 맞아 더욱더 업그레이드 되었잖아요. 복수 전공이랑 연계 전공 이야기도 너무 유익했고 새로 만들어진 연퀴즈도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겨울방학을 맞아 연질문 in LA를 찍어보려고 해요. 연질문인 LA는 교환학생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희가 연세대 공식 인스타그램 무무를 통해 질문을 여러 개 받아봤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근황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는 12월 28일에 미국에 와서 촬영일 기준으로는 벌써 4주째 지금 미국에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오고 또 금방 겨울학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캠퍼스 적응하고 이것저것 사고 하면서 약간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영 씨는요? 저도 희진 씨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비슷한 기간을 지금 거주를 했는데 학교는 도착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학교 지리도 좀 익히고 사실 이제 개강 시즌이어서 되게 많이 만날 시기라 사람들도 많이 사귀고 저도 조금 정신없이 몇 주를 보냈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네요. 진짜 반가워요. 사실 저희가 같은 미국에 있어도 같은 학교에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쵸. 사실 자주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환학생에 관련된 질문에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미국 UCLA에 다니고 있고 제가 일지망이 UC였고 나머지 대학들도 사실 대부분 제가 썼던 6개 중에 3군데를 다 서부로 썼었어요. 왜냐면 제가 교환학생을 가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가 여행이었기 때문에 뭔가 날씨가 좋고 좀 돌아다니기가 쉬운 서부에서 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미국 UC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도 일지망이 UC였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영국 같은 좀 영어권 국가들을 주로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줄 아는 다른 언어가 영어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영어권 국가들을 좀 중심으로 썼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교환을 왔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언어 실력 향상이라는 좀 큰 목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오게 된 것도 있었고 교환학생이란 프로그램이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정말 대학 시절에만 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 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환학생에 지원하려면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더 설명을 하죠,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지원 및 파견 절차를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원 가능 성적이랑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그 커트라인이 다 학교마다 너무너무 달라서 달라가지고 UC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UC는 몇 점이죠? UC가 제가 알기로 80점, 83점? 그 정도의 8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UC는 좀 그나마 높지 않은 편인데 뉴욕대나 맞아요. 아예 영국의 좀 유명한 대학들은 사실 최소 100점 정도를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진짜 가고 싶은 학교가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문별로도 또 점수 커트라인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서 맞아요. 저희 국제처에서 주시는 엑셀 파일 열심히 보시고 잘 참고해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환산 점수가 계산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 학점이랑 토플을 합산한 결과예요. 학점 100분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자신의 토플 성적을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수로 이제 커트라인이 다 나뉘는 거고 여러분이 교환학생 가시는 척도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했던 방법인데 에브리타임에 이제 교환학생 점수 쌓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원할 때 점수대를 쌓아서 다들 이제 비교해 보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 잘 찾아보시고 내 점수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그게 같습니다. 아마 매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영 씨는 비자 신청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는 근데 사실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받아야 할 서류도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환학생 블로그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뭐 DS 2019 신청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블로그에 하나하나 적어서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혹시 희진 씨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블로그에 잘 돼 있는 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맞아요. 이게 단계별로 사실 되게 복잡한데 하나하나씩 세심하게 되게 잘 알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블로그를 참고해서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이게 제 친구 말로는 블로그 같은 거 참고 안 하고 봤더니 되게 힘들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교환학생 비자 신청, DS 2019 신청 이런 거 쳐보시고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시면 정말 네. 빨리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게 그런 블로그들을 이제 막 어려운 영어 같은 걸 전부 다 한국말로 전부 다 옆에 맞아요. 해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어떠셨어요? 저는 비자 인터뷰를 갔을 때 가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조금 사전 질문들을 준비를 해서 갔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전 정말 가서 예스 2번 하고 저는 비자 인터뷰가 끝났거든요. 그 질문 약간 교환학생이냐, LA 가냐. 그래서 예스 2번 하고 저는 끝났거든요. 혹시 희진 씨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딱 두 가지의 대답을 했는데 교환학교 어디냐? 그래서 저 연세대에서 갑니다. 그랬고 그래서 너 지금 몇 학년이야? 그래서 저 3학년이에요. 이렇게 두 답변을 하고 5분도 안 걸려. 진짜 한 3분? 맞아요. 정말 빨리 네. 끝나서 오히려 대기 시간이 더 길었던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발급받을 비자가 교환학생 전용 비자다 보니까 거기 이제 대사관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알아가지고 막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질문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큰 걱정하지 않고 편하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비자 인터뷰 후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저희가 비자를 이제 직접 수령을 받잖아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받으셨나요? 저는 택배도 있었는데 사실 직접 수령하는 게 가깝기도 하고 네, 뭔가 맞아요.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직접 수령을 했습니다. 네, 저도 직접 수령을 했거든요.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가 조금 불안한 감이 없잖아요. 워낙 중요한 서류다 보니까 저도 직접 본사에 가서 수령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보험인데요. 정말 교환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요. 네, 사실 학생들이 ISO를 굉장히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에타에 어떤 보험 설계사분이 올렸던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좀 중심으로 맡아주시는 보험 설계사라고 해가지고 저 처음엔 약간 스팸 같은 게 아닐까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전부터 좀 저희 학교 출신 많은 교환학생들이 사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일단 가입을 했고 그게 정말 좋았던 게 웨이버를 대리 신청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되게 신청 절차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도 돼서 정말 편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ISO라는 사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 UC 내에서 하는 보험이 사실 굉장히 정말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비싸가지고 비쌉니다. 그래서 사보험을 택했고 저 마찬가지로 그 웨이버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UC에 나 다른 보험 있으니까 너네 학교 보험 안 들어도 돼라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 둘 다 어쨌든 사보험에 네. 가입을 했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여행을 통해서 좀 많은 걸 배워오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여행하기 좋은 곳인지를 조금 많이 고려를 했어요. 기분이 완전 날씨에 따라서 오락가락 해가지고 조금 날씨가 좋은 데를 찾고자 노력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동부보다는 서부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혹시 연세대학교는 교환학생 생활을 미리 경험해본 선배님들이 적어주시는 경험 보고서가 있는데 혹시 선영 씨는 그걸 참고하셨나요? 아, 네, 당연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경험 보고서를 교환 학교를 지원했을 땐 사실은 아예 보질 않았었고, 이제 교환 학교가 아예 이제 결정 난 후에 이제 거기 가서 좀 삶을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 그때 좀 많이 찾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희진 씨는 혹시 찾아보셨나요? 저도 전에는 아예 안 찾아보다가 이제 UC 특히 저는 이제 LA 배정을 받고 나서 주위에 있는 뭐 지리라던가 뭐 좀 더 좋은 수업이라던가 뭐 맛집 이런 거를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약간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인 정보가 필요할 때 경험 보고서를 많이 참고했던 것 같습니다. 아, 선영 씨는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요. 혹시 희진 씨는 지금 어디 거주하고 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UCLA 기숙사에 거주하고 음. 있습니다. 기숙사 어떠세요?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우스 컨셉이에요. 그래가지고 큰 집에 2인 1실로 한 32명 정도가 한 집에 사는 그런 형태의 기숙사거든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숙사인 것 같아요. 어바이는 보다 안전한 동네긴 한데 LA는 살짝 치안이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숙사에 노숙자 지내시는 좀 걸 많으시죠? 폴리스가 학교 주변에도 정말 안전한 동네라고 하지만 그래도 있고 밤에는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뭐 기숙사나 이게 멀리 나가지 않는 아파트 정도에 사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기숙사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학교 아파트는 아니고 네. 따로 집 계약을 해서 4명이 이제 룸메이트랑 같이 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쉐어하우스 같은 그쵸 건가요? 그렇게 아.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 친구가 너무 부러웠던 게 다 같이 막 삼겹살도 먹고 막 맛있는 한식도 만들어 먹고 좋다. 그리고 저는 이제 룸메들이 아무래도 외국인이다 보니까 살짝 문화적인 것도 그렇고 어색한 게 많았었는데 그 친구는 뭐 힘든 것도 이제 한국인 친구들이랑 다 같이 털어낼 수 얘기하고 있고. 얘기를 좋겠다. 나누는 게 부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것도 약간 로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쉐어하우스 함께 지내시는 쉐어하우스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희진 씨, 저희가 그래도 아직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환학생 선배잖아요, 저희가. 제가 교환학생 선배로서 그럼요.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음.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교환을 갈 그런 친구들을 위해 저희가 좀 줄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우선은 메일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아, 국제처도 그렇고 이제 뭐 학교를 배정받거나 배정받기 전에 연세 메일이나 저는 이제 UCLA 메일이 있는데 그쪽으로 메일이 정말 많이 와요. 하루에도 맞아요. 몇 개씩 오고 일주일에도 몇 개씩 오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치면은 뭐 데드라인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그 뒤로는 메일에 무조건 메일 오면 알람을 뜨게 설정을 해놨거든요. 꼼꼼하게 메일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데드라인도 정말 중요하고 조금 뭐 영어고 이런 게 좀 어렵겠지만 하나하나 내용을 정말 다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한국만큼 일 처리가 빠른 나라가 아직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여기는 계속 문의를 맞아요. 네, 정말 줏대 있게 이렇게 계속 드려야 답변이 올까 말까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하셔서 약간 중요한 메일들은 좀 꾸준히 많이 좀 자주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저는 또 비자로 관련된 서류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 맞아요. 진짜 막 한 10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출국하기 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출국하고 나서도 뭐 비자 체크인 하라 뭐 하라 이러면서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비자 관련 서류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디 폴더 하나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이름 잘 정리해 놓고 자주 이렇게 업데이트 해 놓고 이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비자 인터뷰나 비자 서류 같은 걸 준비하는 게 날짜가 거의 다 몰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제 주위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을 때 인터뷰 날짜가 뜨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출국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 비자 인터뷰를 못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서 최소 한 2, 3주 정도는 그래도 좀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환 발표 났을 때 소감은 사실 저부터 말을 해보자면
여러 지표들을 비교를 했을 때 약간 UC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막상 되니까 진짜 가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그 뒤로 캠퍼스 지망을 다시 써서 내야 되다 보니까 그게 진짜 떨렸던 것 같고, 나 진짜 가서 세상을 제패해버리겠다. 여기 온 세상 다 내 거 이런 마음가짐으로 네, 기분 좋게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서현 씨는 어땠어요? 저도 이제 UC 캠퍼스 배정 받을 때가 좀 더 떨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망하지도 않은 UC 어바인으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국제처에 뭐 문의도 해보고 했는데 제 전공에 맞는, 제 전공이 자리가 나는 대학으로 임의로 배정을 했다고 저는 국제처에서 답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학과들은 좀 배정이 원하는 대로 안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캠퍼스가 많이 중요하다 하시면 그런 전공 선택 같은 것도 네, 잘 생각해보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요? 저는 막상 와서는 정말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바인 최고! 두려움이요. 두려움? 선영 씨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오기 전에는 걱정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행복회로로만 가득해가지고 빨리 미국 가서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수업도 널널하게 듣고 여기 풀밭에서 쉬고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행복한 6개월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두려움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선영 씨는 어땠어요? 저도 희진 씨처럼 좀 특이 케이스 같긴 한데 저도 전혀 뭐 두려움이나 걱정 같은 거는 정말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환학생 기간처럼 정말 이렇게 대학생 기간에 여유롭게 살면서 막 여행도 다니고 또 공부 양심에 찔리지 않게 공부도 좀 적당히 하고 약간 이런 일상이 정말 앞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마주하기 힘든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개월을 전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만끽하려고 합니다. 화이팅! 네, 그럼 저희가 이제 교환학생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아직 저희가 못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여기서 살고 있는 미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남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저희의 미국 생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천에서 만나요!